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가방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방은요, 이게 갤럭시 S 울트라보다 한 2, 3cm 큰 가방입니다. 가방이랍니다. 지갑입니다. 그냥 요런 것도 이제 쏙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게 웨이빙끈 어떻습니까? 저렴하죠. 그 다음에 안감도 광목이라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겉감만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주면 되면 좀 활용도 높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그러니까 배려도 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방을 이제 좀 주력으로 만들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아시는 분들은 맨날 작업하는 거라서 좀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방 모양은 대충 이렇고 방금처럼 이제 이런 거 스마트폰 한 개 정도 넣어도 이렇게 무리 없는 사이즈 쉽게 들어가죠. 요거 이제 만드는 방법을 오늘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재단은 쉬워요. 원단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자르는 거는 가로는 26, 세로는 21입니다. 자르기 전에 좀 추천하는 방법. 그러면 원단을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110입니다. 가로가 쫙 110을 펼칩니다. 펼치고 26, 26, 26, 26 이렇게 총 4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04cm 정도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재단하기에 한 2, 3cm 정도 더 남으니까 2, 3cm 이상 더 남으니까 재단하기도 이제 편하시고 한 번에 2세트씩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식사 방향 이런 거 모른다 그러면 이제 가로로 긴 부분 펼치시고 이제 21cm 여기만 딱 재갖고 자르시면 식서도 딱 맞아서 팽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방 원단이 맞죠? 늘어난 거 보이시죠? 늘어난 거 없고, 그렇죠. 이제 방향에 맞게 이렇게 더 튼튼하게 가방 만드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손잡이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손잡이가 막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거 넣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가방도 막 무거운 거 많이 넣다 보면은, 뭐 얘는 사실 안감이 있어서 그렇게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거가 있을 경우 이제 그런 건 아마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빵 재단도 이제 쉽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총 한마 사시면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안감, 겉감 26에 21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재단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뭐 아는 설명이니까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안감 설명할게요. 이렇게 하고 안감입니다. 광목이고요. 똑같이 재단했어요. 사이즈 같으니까 뭐 대고 자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작업을 간단하게 할 건데요. 이제 하기 전에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가 끝이 맞아야 되거든요. 살짝 요게 좀 크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작업해도 되고요. 작업하는 거 이제 바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초점을 고정하고 고정했고요. 땀폭이랑 땀수도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요게 땀폭, 땀수입니다. 땀폭은 이렇게 하면 이제 노루발 끝에서 바늘까지 1cm라는 소리고, 요거는 이제 한 번 박을 때마다 0.35mm씩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 오면은 4번 박으면 1cm라는 소리고, 이거는 이제 뭐 10번 박으면 내가 3.5cm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cm를 조정하시면 되고, 저는 요게 가장 좀 편해요. 제가 4는 조금 빠른 감이 있고, 이게 정밀하게 내가 여기 딱 멈춰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멈춰야 된다. 그러면 3.5가 그나마 이게 조절하기가 쉽거든요. 더욱더 정밀하게. 4.0은 좀 큽니다. 크기도 하고. 근데 얘는 이제 세로가 21이라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오늘 4.0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왜 4.0이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20cm고 여기가 1cm 시접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가 20에 딱 배수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거 4땀으로 박아도 딱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자. 예를 들어서 한 16cm, 아니 16이 아니고
제가 3.5로 작업을 한다 하고요. 10번 박으면 3.5를 했잖아요. 그러면 3.5 곱하기 5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18.5cm라 칩시다. 그러면 뭐 3.5로 하면은 딱 맞겠죠. 여기까지 오면.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고 있고, 바늘 처음에 내리시고 되돌아받기. 그리고 끈은 그냥 일반 웨이빙 끈 있죠. 요거 롤로 된 거 사시면 저렴하잖아요. 저는 이거 3cm짜리 제품 쓰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폭 더 좁은 거 구매할 거거든요. 여기 이제 2.5폭이고 요거는 3폭입니다. 그래서 들기에는 개인적으로 2.5가 편한 건 같은데, 또 손잡이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본인 선택입니다. 일단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대로 라벨을 달 거다 그러면 저희가 바닥도 만들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가지고 요쯤 왔죠. 요쯤 왔으면 여기 실버 이쪽 침판에 맞추셔서 저는 다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달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땀 정도 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땀 정도 도우면 되겠다. 그렇죠? 살짝 안 맞죠? 그래서 한 땀 더 왔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디귿자 박기 위에 입구 부분 빼고 다 박아주겠습니다. 됐죠? 딱 맞죠? 그 다음에 방금은 왜 또 맞았냐? 그러니까 가로가 26이었거든요. 26이니까 시접 1 빼면 24죠. 24를 저희가 4로 나누면 딱 소수점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 저 이런 거 눈에는 안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땀씩 조금 밀리는 게 그것도 이제 시간 로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이거 재단 사이즈도 이제 보이는 거죠. 나중에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딱 안 맞고 이 파란 게 조금 더 큽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그러면 요만큼 시접을 좀 덜 주면 되는데요. 이 정도를 더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요. 여기거든요. 한 1cm 정도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으로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으로 해서 구독자님들은 같은 영상 왜 또 설명하면서 찍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도 한 번씩은 이렇게 해야 이제 유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뭐 좀 제봉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한 번씩은 또 이런 컨텐츠를 찍는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낭토크는 나중에 끝날 때쯤에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감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는 이 가방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소형 가방이니까 물건이 그래도 적당히 담길 만큼은 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한 바닥폭 2cm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펜 같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펜을 쓰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입니까? 파일럿 제품입니다. 그냥 소잉 팩토리나 그런 데서 판매는 안 해요. 이게 그냥 전 쿠팡에서 샀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문구 제품이다 보니까 자동 초점을 끌게요. 됐죠? 끝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각도로 쓰기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인간이란 동물입니다. 적응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어도 저희가 인류가 잘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뾰족한 부분으로 칠하시면 되겠죠. 이걸 쓰는 이유는 개당 이게 1,000원도 안 하는 혜자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 한 10개 한 9,000원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요 노란색이 검정에도 먹히고 밝은 색에도 먹히는 만능색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눈대중으로 칠하고 있는데 요 시적 그대로 요만큼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대1 비율이니까 그냥 이제 칠했고, 내가 만약에 자가 있으면은 그렇죠, 그냥 킬트자 있으면 킬트자로 하셔도 되고, 미싱에도 눈금이 있죠. 이제 이런 거 보고 하셔도 되고,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계속 작업하다 보면 짜투리가 남았다 그러면은 그런 거 대고 하셔도 되고, 본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때요? 그러니까 끊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뚜껑이 떨어져가지고 잠깐만 좁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특징이 있고, 이 열팬의 특징은 60도의 열을 가하면은 얘가 그러니까 지워질 수가 있어요. 마찰열로. 그래갖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보통 이런 고무 재질이 달려 있어요. 이걸로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시면 열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면서 좀 지워진 거 보이십니까? 거진 한 6, 70% 지워졌고요. 잘 안 보이시죠? 좀 많이 지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문지르면 이제 지워지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문구용 제품이기 때문에 종이면은 더 마찰열이 더 빨리 발생을 할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굳이 다리미로 안 다려도 방금처럼 이제 고무 부분으로 지울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있고요. 이렇게 또 잘라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겹쳐서 자릅니다. 겹쳐서 자르면 한 번에 자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크게 오차 나도 저는 좀 크게 오차가 날 일이 없어요. 몇 번 숙달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판매 쪽을 좀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여기 좀 동네 장사기 때문에 더 금액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조금, 그러니까 실 스티치가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상당히 해야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완전 90도 아니더라도 그냥, 너무 90도처럼 잘려버렸네요. 그쵸? 하다 보면 이게 숙련도 문제입니다. 그쵸?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요. 이제는 또 이제 1cm로 또 지적을 또 조정해가지고 작업을 해야겠죠. 요거 이제 십자밖에 할 건데, 원래는 T 제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겉감이랑 안감이 보통은 이제 한꺼번에 연결된 경우도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아니고 T 모양입니다. 초점을 다시, 그러니까 요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여기서 이제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예쁜 바닥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되돌아받게 해주시고,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 넣으셔가지고 네, 요렇게 이제 벌려주시고, 요렇게. 이 방법은 가장 제가 봤을 때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저도 합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됐고, 겉감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겉감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사절에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미싱기를 조금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정말로 이제 재단할 때 큰 주름 있을 때는 저도 하는 편인데 웬만하면 이제 줄이는 게 단가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시급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하죠. 한두 개만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면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죠? 딱 각이 잘 나왔습니다. 반대쪽도 이 정도면 뭐 괜찮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6.5cm 되는 곳에서는 달아줄 건데요. 몇 번 달아보니까 이제 그쪽이 가장 좀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6.5 자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일하면서 자 쓰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여기 딱 대고 여기 일직선 라인을 이렇게 선 그어줍니다. 6.5는 이제 본인 편하신 대로 또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쉽죠? 이렇게 긋고 또 이렇게 긋고 그러면 펜은 다 썼으면 다음 작업 손잡이입니다. 손잡이는 전 딱 이렇게 안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암 기능 사용해가지고 이제 원통 제공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임시 제공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접 1cm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박힐 정도만 박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안쪽으로 이게 안 꼬이게만 조심해 주시면 되거든요. 꼬이면 나중에 이제 늦게 발견할수록 힘들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작업하겠습니다. 도중에 막 이거 누른다, 그쵸? 되돌아받기 빨리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총각, 왜 창구멍 안 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쵸? 창구멍을 저는 위에 냅니다. 위에 내갖고도 들고 많이 다녀봤거든요. 아직 뭐 엄청 무거운 것까지는 안 넣어봤는데, 그래도 아직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위로 냅니다. 위로 내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넣는데요. 겉감 안에 그러니까 안감에 겉감을 이렇게 넣으시고 이 겉에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솔기가 없는 부분이 겉에 부분입니다. 그렇죠? 겉에랑 겉에끼리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뒤집으시면 되거든요. 뒤집는 건 이제 재봉하신 다음에 뒤집는 겁니다.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여기 원래 시침핀이나 뭐 고정 클립 꼽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스타일상 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바늘이 여기로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1cm 지점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싱에 그대로 딱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죠. 이렇게 씌우는 동안에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임시 고정. 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원통 제공하겠습니다. 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 영상 맨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법 다 똑같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쉽습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레벨 1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바늘 한 번만 내려주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그냥 맞춰가지고 그대로 직선 제공하면 됩니다. 최대한 이렇게 쫙 당기셔가지고 한 바퀴 돌리시는데 이 끈이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최대한 만들어 주시고 하시면 이쁘게 나오겠죠. 잡을 때는 끈을 요 정도를 다 잡아주세요. 방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잡으시면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잡아줘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전 막 이렇게 일직선 못 박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재단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보면 이게 좀 많이 남죠. 겉감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당기시면서 천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억지로 이렇게 막 천을 만져가시면서 좀 비율을 맞게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박아볼게요. 그냥 손잡이까지 박고, 어찌 보면 이런 게 좀 초보자가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그럴 수가 있긴 합니다. 일단 봤거든요. 하고 그대로 또 박아줄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했을 때 또 겉감이 조금 좀 남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나와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이렇게 들어가든지 나오든지인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1cm로 봤기 때문에 여기가 좀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빼는 게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박으면 딱 맞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손잡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정하려면 어때요? 꺾이는 부분이라 손에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박으신 다음에 이쯤 왔을 때 수평을 해야 이제 손에 지직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보고 이 정도만 했으면 됐습니다. 저도 90도 딱 안 펴죠. 이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구멍은 저는 한 80% 정도 넉넉하게 내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3개를 박았으니까 한 70%, 75% 되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딱 4분의 3 지점이거든요. 4분의 3 지점 정도 돌았으면 이렇게 이제 여유롭게 이제 뺄 수가 있거든요. 쉽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박을 때는 조금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어때요? 모양 보니까 괜찮죠?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확대를 해서 할까요? 제가 지금 비스듬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좀 되게 이제 카메라 더 이상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랍장 위에 미싱을 놓고 하다 보니까 다리 위치가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각도를 내기는 참 어려울 때가 한 번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동작이 들어가야 될 때는 좀 힘듭니다. 대충 이렇게 각 잡으셨으면 요거 이제 1.5cm 박음질 할 건데요. 1.5란데 0.2 스티치 넣을 겁니다. 확대를 좀 해가지고 할게요. 0.2 스티치 1.5로 하시면 되고요. 바늘은 딱 이 정도입니다. 이제 가운데 오른팔 가운데 넣으시고 1.5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초점을 고정하고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게 좀 천이 좀 늘어나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계속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안 늘어나는 천이 사실 더 작업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천천히 하면 더 예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냥 내겠습니다. 저도 막 엄청 막 금손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제 장사꾼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이게 단가가 안 나오는 공정이면 그냥 해버리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절충해서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공을 들여도 이거는 손님들이 요만큼밖에 안 알아준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양을 푸짐하게 주면은 그런 건 눈에 많이 띄겠죠. 근데 뭔가 이제 디테일을 호텔같이 했다, 뭔가 좀 저희 같은 동네 장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실 분들은 있으십니다. 그렇죠? 100% 있는데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원하는 퀄리티 위주로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완전 딱 겹치셔도 되고, 저처럼 이게 살짝 공간 내서 박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보기만 이쁘면 되죠. 그쵸? 뭐 편하게. 저도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낮으니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이 가방 한 개에 막 10만 원씩 받고 그런다 칩시다. 그러면 완전 명품 가방처럼 한 치에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편하게 만드는 가방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 압박감은 없습니다. 4cm 땀으로도 저도 오늘 작업 뭐 간만에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때요? 이게 장점이에요. 실밥 딸 데가 없거든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뭐 오버로크 치고 이러면은 어때요? 실밥을 계속 따야 됩니다. 실밥을 수십 번 따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안감을 박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 끝입니다. 실밥 이래 따면 끝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실밥 따는 것도 간단하고요. 여러모로 이게 작업성은 좋은데 실용성도 챙긴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는 좀 기력으로 밀가합니다. 밀가하고 이제는 이제 근황 소개해도 되겠죠. 이제 제 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10분이 안 됩니다. 그거만.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빨리 시청하고 나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 영상을 찍었다 보시면 되고, 그런 분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죠. 이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근황 토크 이제 시작하고 주저리 거리면서 제가 이제 12시 안에 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보자, 30분만 촬영 다 하고 30분만 더 하고 11시 반에 누울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잡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핸드폰에 블루라이트 이런 거 계속 이제 노출되고, 제가요 스마트폰을 계속 잡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이득이 되는 정보를 계속 얻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 정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도 잠이 안 오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몸의 피로 누적을 그러면 알 수가 없거든요. 계속 뇌에서는 사냥 상태로, 긴장 상태로 파악을 하고, 피곤해도 자라는 신호를 안 보냅니다. 그러면 2시가 돼도 나 멀쩡하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요 며칠 그랬더만 이것도 이제 몸으로 바로 반응이 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일찍 잤어요. 일찍 자는 연습을 했거든요. 딱 11시 반에 핸드폰 딱 끄고 책 한 10분 읽다가, 어제는 이제 데일리 카네기의 자기 개발 같은 책을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약되어 있는 문구만 쫙쫙쫙 읽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 있다가 그냥 누워서
꿀잠 잤는데 아침 8시 반까지 8시간 반이나 잤습니다. 피로가 쌓였다는 증거죠. 그 이후로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숙면 취해야 되지 몸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11시간 업무를 끝내고 30분은 이제 뭐 씻고 뭐 잘 준비하고 30분 되면 딱 누워가지고 이제 기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그렇고 가방 뭐 이렇게 좀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요거 이외의 소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옆에 이게 거슬리죠.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찍으면 뭔가 기술적인 게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원처럼 촬영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영상 이탈률이 제법 높거든요. 그러니까 클릭만 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크게 뭐 변환점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 요거는 사이즈가 좀 작죠, 그쵸? 이게 귀여운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이게 어째다 이랬냐. 이게 어머니께서 이게 작업하시다가 이게 발견을 하신 겁니다. 이게 시접을 4cm로 원래 잘라야 되는데, 시접이라든가 바닥폭을 4cm로 복조리 할 때 잘라야 되는데, 5cm로 이제 컷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조리를 만들었을 때 전체적인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시접을 1을 준 게 아니라 양옆을 이제 2cm로 주고 박은 겁니다. 바닥도 2cm를 줘버리고. 그러면 이제 바닥이 4로 되니까, 이거 복조리도 하니까 사실 모양은 괜찮았는데, 제가 이거 보고, 엄마 이거 그냥 물통 가방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딱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안 그래도 이제 새로운 가방 한다고, 목욕탕 가방 한다고 27cm로 어마무시하게 제가 재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이렇게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력으로 판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얘의 장점은 이게 스티치가 2단 안 들어가고 이제 실따기가 안 들어가고 끈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작업 시간 2분 정도는 저희가 뭐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우리가 끈도 사실 재단 다 해야 되죠. 그러면 길면은 3분까지도 재단 속도가 이제 뭐 아무튼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주력 상품으로 한번 밀어볼까 이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단 사이즈도 가로 2cm, 세로 1cm가 줄어드니까 나중에 한번 잘라보고 조금 득이 된다 싶으면 이제 그러니까 그 남는 재단 폭으로 득이 될 만한 게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카드 지갑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세요? 티코스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티코스터 뭐 11cm도 있지만 10cm짜리도 오늘 만들어 봤거든요. 말 나온 김에 갖고 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10cm짜리입니다. 귀엽죠, 이것도? 그러니까 첫 남으면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갑자기 딸꾹질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든 이게 원가 최대한, 그러니까 원단을 활용을 하는 게 뭐 저의 임무죠, 그렇죠? 음식도 짜투리 없이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팩이 안 남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티코스터를 또 이렇게 길게도 재단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제안을 받아가지고 길게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갖고 이것도 뭐 좋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 2, 셋, 4개 자르고 또 1, 2, 셋, 1을 잘라야 되죠. 아니다. 이게 11 이렇게 이제 자르고 그 다음에 탁탁탁 이래 갑니다. 그러면 이제 12세트 한다 치면은 5번 칼이 들어갑니다. 1, 2, 셋, 넷, 5번. 근데 얘는 칼질이 4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가 있고,
뭐 상황 봐서 이제 얘만 나오는 사이즈면 당연히 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는 다 써야 됩니다. 이게 한 개만 쓴다는 게 아니고 두 개는 다 쓰고 밝기를 조절하니까 안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활용도가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재단 하고 나서 이렇게 퍼질러 나왔고 분리가 됐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걱정이 없죠. 그냥 얘만 딱 한 장 집어서 바로 딱 작업하면 작업도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양방향 이제 다 저는 쓰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다 써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좀 몇 개가 팔렸어요. 그래갖고 토요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 만들었고, 이것도 인기 좋았는데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젊은 분들 오시니까 여기 꽃에다가 비스킷 그린 거 그거 즉석에서 제가 2개 드리고, 또 아예 흰 거 원하시는 분 있으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흰색은 여기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잘 안 나가서 흰색은 이제 내가 안 쓴다. 그래서 광목 원단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어깨끈 달아 하셔서 요거 이제 110cm 폭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성분들이니까 역시 이제 110이면 충분히 크로스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오늘 못 팔고 요 가방만 총 4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첫날인데 다른 친구들을 제끼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있었다 그 말이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 요게요, 단가가 좀 싸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3분 줄어들 수도 있고, 뭐라 해야 되지? 3분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끈이 안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 끈이 한 300-4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한 200-300원이면 합니다. 끈이 한 5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끈이 비싸요, 사실. 그럼 이게 원가도 괜찮죠. 이래야 되면 이제 1000원 밑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00원을 받아도, 아무튼 저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에서 남을 수 있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또 작업하는 거 한번 또 촬영해 볼게요. 그러니까 쉬고 한 20분 정도 촬영 한번 더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던 대로 3.5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단이 딱 2개 남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거든요. 얘 기시의 곰돌이. 저희 직원분이 이거 1개 들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불사주입니다. 불사주고 물이 3개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기운이 좀 부족한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제가 그때 그 말 했나요? 제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금색만 탁 집는다는 이야기. 금색, 막 오렌지색. 그 친구도 자기 오행 중에 부족한 색깔을 딱 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최대의 득이 되는 색깔. 그 친구는 이제 금이 부족한 친구라서 이 금에 해당되는 이 회색깔을 딱 집은 거예요. 와, 그거 보고는 이제 그냥 참, 이 유사과학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또 신기한 걸 느꼈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지금 제가 원단이 딱 그 친구 거 만들고 나서 1개밖에 못 만드는 가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 그 친구한테도, 그냥 세상에서 딱 1개밖에 없는 가방이죠, 그게. 그래서, 이 가방으로는 더 이상 제품 안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차라리 이제 제가 가게에 놓고 쓰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제가 나름 신세를 많이 진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먹기 전에 이제 이 친구 작업하고요. 원단도 저렴해요. 이게 저게 한 10,000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부담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저도 좀 대중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한 개 주고 어머니 거도 한 개 만들어 드렸어요. 친구 어머니 거. 그래서 이제 몰래 집에 이제 들고 가가지고 회사에서 얻었다 하면서 어머니 반응이 어떠실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한 게 또 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 그런 에피소드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안 좋고요. 요거는 한상 눈대중. 아니면 그냥 뭐 직원 전용 가방 느낌으로 그냥 저희 그냥 유니폼이 사실 따로 없거든요. 저희가 그냥 앞치마는 색깔이 같긴 한데 유니폼 같은 느낌으로 그냥 저희끼리 하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그냥 요 가방은 저는 좀 제작해볼까 그 생각을 오늘 했어요. 이제 오늘 사람의 감정을 담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읽힌 거는 아무튼 이제 오늘도 좀 돈을 버린 거죠. 그쵸? 그게 시접을 잘못 그걸 넣었지만 모양을 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그게 갑자기 딱 발상이 떠오른 겁니다. 그쵸? 복조리는 사실 그냥 보면 이쁜데 좀 그렇게 구매로 많이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복조리를 많이 만들었냐? 그거 말고는 사실 뭘 팔아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이쁜 것만 만들었거든요. 근데 복조리가 사실 뭔가 가방의 참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게 끈 끼우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시사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제 누나로부터 시작을 한 복절이지만 하다 보니까 비슷한 패턴 물통 가방도 옛날에 제가 뭐 토마토 같은 걸로 많이 팔았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핸들 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해법을 또 발견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대를 제가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는 저 5,000원 가방을 양쪽으로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아예 시선을 안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벽 쪽도 보시고 여기 복조리도 조금 보셔가지고 사은품 올라가시면 된다. 여기도 있었네. 아무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면 아무튼 좋겠죠. 제가 현재 이제 문제점이 그거니까. 조명도 조금 더 부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보니까 콘센트가 지금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물론 저기서 전압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멀티탭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무튼 이제 그 생각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머리가 아프죠. 그래갖고 이제
근데 생각은 좀 이제 천천히 하다가 아까 이제 물병 파우치처럼 뭔가 느낌이 딱 왔다 그러면 바로 하는, 제가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나중엔 잘 되겠죠. 저도 저 이제 매대가 좀 부족한 느낌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뭔가 딱 땡기는 게 아직 마음에서 딱 우러나오는 게 아직 없다 보니까 안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욕심 안 내고 항상 연습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그리고 어제 샤브샤브 집을 갔습니다. 샤브샤브 집을 반송에 이제 미미소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샤브가 1인분에 12,000원입니다. 이제 고기는 호주산이랑 미국산이고요. 야채를 이렇게 좀 푸짐하게 많이 줍니다. 그 흔히 뭐 등촌 칼국수 같은 느낌인데요. 금액이 일단 12,000원. 굉장히 저렴하고 제가 먹어보니까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합격이거든요. 합격이고 뭐 야채가 일단 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원가로 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까지는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기가 엄청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고기는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고기는 이제 등심 120g에 8,000원, 그 다음에 쭈꾸미는 10,000원입니다. 쭈꾸미는 10,000원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옵션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인 저랑 아버지가 이제 둘이었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셨으면 그 정도 고기로 충분했는데 남자들은 고기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필시적으로 추가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버시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 시작 가격이 12,000원이고 사실 여자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남자분들도요. 그러니까 싸게 먹을 거면 거기서 그 뭐지? 칼국수에 밥까지 볶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이 12,000원입니다. 다시 그러면 샤브샤브 시키면 야채, 버섯, 그 다음에 고기 기본 나오고 육수는 이제 순한 맛, 매운맛, 약간 매운맛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칼국수 추가가 가능하고 칼국수 다 드신 다음에 밥 볶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밥 볶아 먹고 뭐 칼국수 먹고 하는 거는 이제 셀프거든요. 달라고 하면은 줍니다. 밥이랑 그런 걸 줍니다. 칼국수는 그냥 칼국수는 그냥 저도 안 먹어봤는데 저는 어제 밀가루랑 밥을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안 늘어나는 천이라서 작업하기가 좀 편하네요. 이제 잘 맞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고 밥은 시키니까 그 밥에다가 김가루에 그 다음에 날치알 톡톡 튀는 식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잘 쓴 것 같다. 이거 아이디어다. 이제 이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먹고 난 처음에 뭔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12,000원이면 싸게 먹겠다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소주를 한잔 하십니다. 그러면 소주 한 잔은 값 나갔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면보다는 고기를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쪼꾸미가 궁금해서 쪼꾸미를 시켜봤거든요. 저희는 시킬 때 등심으로 시키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쪼꾸미 가격 10,000원이 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2,000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니다, 소주가 4,000원 맞나? 5,000원인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소주 4,000원이라 치면은 아니네, 14,000원이 더 나왔어요. 그 쭈꾸미가 추가하는데 10,000원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요. 그래갖고 원래는 제가 국밥집 가서 수육 백반을 먹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한 33,000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맨날 가는 집이. 근데 거기는 항정살로 수육 백반을 해줍니다. 그래서 맛은 있어요. 근데 금액에 3,000원만 더 내면 막 그렇게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고기가 좀 부족하죠. 돼지국밥집은 그래도 고기는 푸짐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무튼 옵션을 추가 안 하면 만족스럽게는 먹을 수 없는, 항상 근데 모든 음식점이 다 뭐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는 거진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추가를 해서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러면 사실 12,000원이 아니고 고기만 추가를 해도 16,000원이죠. 일단 거기다 술까지. 그러니까 그 칼칼하고 이러니까 소주가 땡기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먹게 계속 만들어 놓은 거죠. 그쵸? 어제 이제 돈을 쓰면서 이제 그거를 배웠고요. 그래서 이 집은 그런 게 한 개 한 개씩 다 녹아 나 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반송이니까 싸야 됩니다. 그렇죠? 반송이니까 싸야 된다는 거를 일단 처음에 충족을 시켰고, 그걸로도 충분히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먹다 보면은 추가를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고기는 추가를 해야 되게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소주 또 땡기게, 그러니까 술을 테이블 좀 보니까 술을 까신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술을 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뷔페 가면 저희가 소주는 안 까죠, 그렇죠? 그러니까 뷔페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기 바쁘잖아요. 빨리 이제 뷔페도 최근에 친구 생일이라서 갔는데 뷔페는 진짜 소주를 누가 깝니까? 뷔페 가서 웬만하면 음식 먹고 오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틀리죠. 그러니까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스스럼 없이 그냥 소주 깝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아무튼 반송에서 딱 장사를 하기 좋은 조건을 가졌으면서 옵션으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뭡니까? 이게 설거지가 좀 빡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만 좀, 그러니까 밥까지 눌러붙었으니까 완전 뿌라가지고 잘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보고, 또 단점이라 하면은, 저는 이제 카페다 보니까 뭐 커피 냄새도 한 번씩 맡고 이러면서 이제 좀 힐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완전 진짜 그냥 생고기 냄새 있죠. 그거 정육점 같은 그런 냄새가 계속 납니다. 주방 근처에 있으면. 그 냄새를 하루 종일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라 하면 이제 그런 게 단점일 것 같고요. 사실 그래 치면 저도 한여름에는 계속 불판 앞에 있는 게, 저도 그게 좀 3D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토스트 지원을 안 하겠죠. 근데 저는 뭐 익숙해서 그런 게 뭐 흠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뭐 그분도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냥 단가 마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겠다. 그냥 그 생각하고는, 야채가 항상 신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한다면, 이제 난이도는 참 있는 장사입니다. 그다음에 고기를 써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점, 그다음에 아무튼 이제 고기 같은 거, 뭐 냉장고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집보다 훨씬 커야 될 겁니다. 요거 뭐 어때요? 뭐 괜찮죠 모양? 약간 요 정도 배색입니다. 요 정도 느낌.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다닐 겁니다. 들고 다니고. 이게 나머지는 요게 궁금하거든요. 작업할 거는 진짜 산더미입니다. 산더미인데 오늘 드디어 미싱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싱을 못 했어요, 낮에도. 이거는 좀 가방을 그래도 한 10개 정도 오늘 안 만들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손님이 몰리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팀 가면 한 팀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못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제 아무튼 돈 쓰면서 아 저렇게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게 뭐래 되노 시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가스비 이런 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 감안을 하면은 그다음 육수 더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나 만시나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술을 드시면 계속 달라가시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집도 이제 술집 해봤잖아요. 국물값이 그것도 이제 육수 같은 거 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막 육수 같은 무슨 제품 나와 있다 해도 육수 달라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술도 이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이제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청결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게 좀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셀프바에서 야채도 그냥 뭐 볶음 김치 이런 거 이제 퍼실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아 보였고요. 요거 새로 산 천인데 잘 안 보이시죠? 아무튼 요거는 그냥 흰색 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그냥 안감이랑 겉감 색깔 맞춘다 보니 너무 검은색 하면 칙칙할 것 같고 그건 근데 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까만색 아니면 저도 그냥 흰색 생각했는데 까만색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예 까만색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올블랙을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아무런 포인트 없이 그냥 검은색만 원하시는 경우 많이 봤다 보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한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완전 칙칙하게. 원래 요렇게 할래 했거든요. 요렇게 네이비색 한 요 정도로 할래 했는데 아예 검정도 있습니다. 아예 검정. 어떤 게 좋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흰색이 제 스타일이거든요. 흰색도 괜찮고 사실 뭘 해도 괜찮다, 그렇죠? 그러면 검은색 한 개도 안 했으니까 검은색 하죠 뭐. 그냥 막 합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밝은데 이 선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안 보이시겠다. 그러니까 이 칠을 하면 생각이로 잘 안 벌립니다. 이거 한 개로 올인원 느낌이 날 정도로. 아니면 이게 안료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딱 영상 1시간 나오겠다. 그렇죠? 1시간 벌써 넘었네요. 그러면 바로 작업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쁘게 배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검정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끝까지 검정색인 거를 몇 번이나 봤기 때문에 나름 통계입니다. 눈대중 통계입니다. 이게 그냥 딱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딱 한번 해본 겁니다. 완전 시꺼먼 거 원하시는 분들 많죠. 대한민국이면 특히. 저는 옷을 진짜 막 핑크도 입고 다니고 민트색도 입고 막 그러잖아요. 연핑크 정도긴 합니다만 저도 파란색도 있고 저는 진짜 색깔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타협 안 되시는 분들, 제 친구만 해도 20년째 아니다 30년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째 까만색 옷만 입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발도 까만색이고 블랙 가이입니다. 완전
원인은 까만색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티도 까만색, 바지도 까만색, 신발도 까만색, 잠바도 까만색, 안경도 까만색, 머리도 까만색.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남을 누군가를 바꿔줄 수는 없어요. 저도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좀 튀는 색을 좋아하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튀는 색은 이거 가성비가 떨어지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템이 필요한 겁니다.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흰색, 회색, 핑크, 연핑크, 민트, 파란색, 데님 셔츠라든지 요즘 데님 잘 안 입긴 하는데 유행이 좀 지났죠. 그러니까 저는 종류별로 있으면 다 입거든요. 그러니까 갈아입는다는 느낌 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같은 거 좀 세잖아요, 색깔이. 그냥 그런 건 많이 안 사고 딱 한두 벌 정도만. 그러면 사실 그래봤자 1년에 몇 번 입겠어요. 많이 안 입거든요. 그러면 거진 그 옷을 안 버리고 계속 입는 것 같아요. 옷이 잘 안 해지니까 장롱 안에 한 10년 넘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흰 옷 이런 거는 금방 해지니까 저희 작업복으로 입는 이런 거 있죠. 보통 한 1, 2년 입으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흰 셔츠 여름에 맨날 입으면 진짜 빨리 떨어져요. 1년에 한 3번, 4번씩 살 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오렌지 이런 거는 매치가 모든 옷에 매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치를 잘해야 되는 컬러다 보니까 왜 안 되나? 여기가 왜 하다가 덜 박혔지?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박아주겠습니다. 다행히 저는 미실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했고, 다음 제가 임시 고정을 안 하고 뭔가 좀 많이 땡기다 보니까 풀린 것 같아요. 왠지 흰색이 더 이뻤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좀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검은색이 야말로 나의 감성이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검정색이 제가 봤을 때 남의 시선, 그것도 신경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개성도 표현하면서 남의 시선을 당연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까만색도 오히려 이제 시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검정색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 여기는 좀 천천히 박을게요. 이게 스티치가 너무 모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아무튼 어제는 이제 외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원단은 새로 요게 이제 구입한 원단입니다. 안 사려고 했지만 어차피 수업 준비물은 사야 되거든요. 됐습니다. 막 엄청 공쓰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박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취침 시간이 딱 정해졌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업무량도 이렇게 슬슬 조정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더 보고 싶으셔 오늘은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완성된 느낌을 그래도 봐야겠죠. 손잡이 끝에가 좀 나와가지고 정리할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뭐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흰색이 더 예뻤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좋아하실 분은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요거는 교육용으로 찍었고 요거는 뭐 한 사람 주기 싫어서 이제 그냥 차라리 내가 들고 다니겠다 그런 느낌. 직원용으로 쓰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보고 어차피 딱 2개밖에 없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 검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다시 보니까 검은색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일하면서 유일하게 오늘 한 개 만들었습니다. 한 개 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초벌 작업만 이 정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디귿 작업 다 해놨습니다. 아이고 오늘 됐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항상 저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몸은 건강합니다.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